자, 내일은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내일 뉴스 미리 보기 이번 주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이죠. 내일 하루만 잘 보내시면 이제 주말이 오는데요. 내일 4월 9일 금요일 뉴스 미리 보기 먼저 경제 일정부터 출발합니다. 내일 아침 코로나 중대본 회의를 시작으로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료들이 하루를 8시 반에 여기서 시작합니다. 지금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말고 다른 백신은 제대로 공급도 안 되고 있고 그러면서 거리두기 격상한다고 하니까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화이자의 경우는 우리가 딜을 거부했다라는 또 뉴스가 나오는데 좀 난립니다. 정세균 총리는 일단 사의 표명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뭐 후임자가 정해져야지 사임할 거 아니겠어요? 정세균 관련주가 저는 지금 약간 전국의 돌파구로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아닌가. 지금 이제 너무 뻔한 인물들 말고 지금 현재 여당에서는 일단 좀 이런 그 들끓는 민심을 어떻게든지 좀 잘 달랠 만한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코로나 초창기에 왜 마스크 품귀 현상 나가지고 막 난리 났을 때처럼 이제 내 몸은 내가 지킨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면역력 증강 이런 그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 이런 게 지금 이제 당분간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 확진자 급증하는데 지금 백신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또 백신 접종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믿을 거는 일단 나 자신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초창기 마스크 부족 현상 막 그때 혼란스러웠을 때 약간 그럴 때와 비슷한 종목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일 금요일 기재부는 통계 지리 정보 SGIS 에듀 개편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하는데 통계 지리 정보 그러면은 대충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같은 거 아닌가? 그럼 뭐 국토교통부 관할이지 왜 이게 기재부냐 할 수 있는데 이 통계 지리 정보 서비스는 단순히 교통에만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뭐 대도시 쏠림 현상, 사회 가정의 변화, 도시 성장에 따른 거주 공간 변화, 여기다가 지금 계절적 유행 타고 있는 뭐 미세먼지, 뭐 그리고 생활 폐기물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SGIS 통계 지리 정보. 일단은 위치 기반 서비스 있죠. LBS 이 관련주하고 AR, VR 우리말로 하면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보안 관련주까지 적용되는 다양한 테마의 어떤 재료입니다. 궁금한 분들은 그 검색창에다 SGIS 에듀 통계 지리 정보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거기 또 의외로 재밌는 정보,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 기업들은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내일 금요일 산업부는 한국과 베트남 간 제주에너지 협의회를 개최하는데 한국과 베트남은 알겠는데 제주는 왜 끼어 들어가냐 하면은 제주에너지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친환경 발전에 최적화된 지역이 또 제주도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 제주도에서 생산한 친환경 에너지 중에 남는 에너지를 어떻게 육지로 전환시키느냐 이런 건데 뭐 풍력, 태양광 등등 친환경 발전사업이 모두 관련 업종이라고 봅니다. 이어서 내일 산업부가 유통물류 국장급 정책협의 개최 예정인데 유통물류 요즘 거의 전쟁입니다. 지금 이커머스 기업들은 물류센터 확장에 대해서 도대체 산업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느냐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유리한 가이드라인을 주면 좋겠다는 막 그런 식이고 또 이걸 이용해서 보다 효율적인 그 로지스틱스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산업부에서도 그럴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유통물류 국장급 정책협의 여기서 어떤 그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 환경부의 빅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2050 탄소 중립 열린 소통 포럼 이거는 뭐 그냥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뭐 행사 같은 거니까 이거는 일상적인 거고 내일 환경부 빅 이벤트 진짜 중요한 거는 올해부터 적자 운영 수소 충전소의 연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라는 발표를 환경부에서 내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의 연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고요. 내일 환경부에서 자료를 발표합니다. 자, 그리고 내일 금요일 또 다른 일정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수혜 피해주 잘 나눠서 봐야 되겠고, 다음 내일 국민연금이 지난번에 일단 좀 유보했었던 국내 주식 비중 조절을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이거 좀 시끄러운 이슈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지난 금통위 회의록도 공개합니다. 또 3월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나옵니다. 매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의 안방에 제가 내일 뉴스를 미리 배달해 드립니다. 이 내일 뉴스는 새벽 배송도 샛별 배송도 안 맞습니다. 바로 오늘 해 떨어지자마자 노을 배송으로 내일 뉴스 봐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상위 1%들처럼 내일 뉴스를 내일 실시간으로 보고 나서 거기에 도파민을 지배당하거나 전략을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막 흔들리게 되는 그런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매주 이제 그 주말 앞두고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항상 콘텐츠 진흥기금을 받습니다. 대신에 주중에는 돈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가끔 이 내일 뉴스에 대해서 멤버십으로 바꿔라, 유료로 전환해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보 민주화를 한다는 사람이 돈 낸 사람은 보여주고 돈 안 낸 사람은 안 보여주고 이렇게 내일 뉴스 다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달 들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만 2조 3천억 순매수를 찍고 있는데 반도체하고 인터넷주를 집중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 증권사도 코스피 상위 종목에 대한 목표가 상향, 그러니까 올려잡는 게 계속 되고 있는데 카카오 68만 원 나왔습니다. 카카오 68만 원. LG전자 MC 사업부 휴대폰 사업부 버리기로 하고 나서 목표 주가 24만 원 나왔습니다. 카카오 68만 원 놀랍습니다. 작년에 그 코로나 막 처음 막 발발해가지고 1분기 실적 나왔다고 했을 때 그때 카카오 10몇만 원 아니었나요?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보궐선거 야당 압승에 건설주들이 휘파람 불고 있다. 오늘 큰 폭으로 올랐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거는 재건축 그다음에 이 주택 공급 늘리는 이거는 지자체 결정 권한이 아니다. 공공에서만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또 압박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럴수록에 정부에서 서울시에 끌려다니는 모습 보일 수는 없으니까 공공주택을 늘리든 뭘 하든 건설주들은 계속 좋은 거죠. 미국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된 중국 채굴 업체가 있는데 진짜 이 코인 안 그래도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한데 코인과 중국 기업이 만나니까 공매도를 두드려 맞았네요. 예. 그렇다고 뭐 가상화폐 투자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어떤 화폐라는 이름이 기왕 붙었으니까 가상화폐 화폐의 기본 기능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어떤 공인된 이런 것만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대신에 옛날에는 막 그 조개 껍데기, 뭐 금, 은, 뭐 소금, 후추 이런 게 다 화폐처럼 쓰이긴 했었는데 근본이 이제 딱 생기면서 나머지는 약간 그 차별화로 좀 금보다 그냥 밑으로 클래스로 딱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지금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역시 메이저와 마이너는 좀 갈리지 않을까. 가상화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천만 원대 고급 세단 K8, K8이 공식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이 탄소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이제 포집이 아니라 탄소를 포집해가지고 재활용까지 가는 기술을 롯데케미칼이 시젠 오늘 갑자기 거래 정지 나와가지고 뭔가 했더니 무상증자 한다고 그래서 1시간 반 동안인가 거래 정지됐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진단키트를 접수하고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 진단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네이버가 로켓 배송에 맞서서 빠른 정산 서비스, 그러니까 소상공인 판매 대금을 바로 다음날 지급하는 것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미국 경제는 2023년까지
골디락스, 그러니까 뭐 국도 아니고 찌개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로 2023년까지 간다. 최근 들어서 어떤 보복 소비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의 V자 반등은 일시적인 것이고 약간 루트형으로 딱 2023년까지 쭉 갈 것이다. 그러니까 연준의 급격한 또는 매파적인 긴축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JP모건 CEO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청이 공개한 2020 가계 동향 조사 결과 지난해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 규모가 240만 원 수준으로 집계돼서 1년 전보다 2.3% 감소했고 코로나 핑계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3년째 소비 지출이 감소하면서 이 감소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소득 주도 성장이란 건 없었다라고 판명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출 항목별로 보면은 식료품, 비주류, 음료,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 보건 이런 쪽은 증가를 했고 의류, 신발, 오락, 문화, 교육, 숙박 이런 게 소비 지출이 감소했다고. 이렇게 보면 코로나 영향인 것 같지만 어떤 트렌드로 봤을 때는 소득 주도 성장은 우리 경제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아예 그냥 내일 뉴스에서 못을 박아버리네요. 그냥 AI가 꼽은 이번 주 화제 리포트 종목 중에 글로벌 1위로 도전하는 빅히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한미반도체, 시젠, 크라운 제과, LG전자 이렇게 이번 주 AI 리포트의 주인공이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대원미디어가 OTT 플랫폼 경쟁 심화에 컨텐츠 제작사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원미디어 주가도 한 달 새에 3배나 올랐다고 하고 웹툰뿐 아니라 국내 주요 드라마 제작사들도 다 주가 상승폭이 돋보였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넷플릭스 외에도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HBO 맥스 등 해외 OTT뿐만 아니라 티빙, 웨이브, 쿠팡 플레이 등 국내 OTT들도 공격적인 콘텐츠 투자에 나서면서 모든 제작사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커지는 재건축 기대감. 목동 11단지 재건축 준비위에서 오세훈 시장 면담을 희망하고 있다. 안전진단에 탈락한 목동 9단지 11단지 다 지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들도 민간 개발로 바꿔 탈까 하고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마침 LH 투기 의혹까지 여기 겹치면서 지금 공공재개발은 사람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고 민간 개발로 바꿔 타자라는 움직임이 또 거세게 일고 있다고 합니다. LH 얘기 이제 그만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정치면 패스하고 자 제목에 있는 내용 말씀드릴게요. 쿠팡보다 비싸면 차액 환불. 바로 이마트 얘기입니다. 최저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햇반, 라면 등 500개 품목을 정해가지고 경쟁업체보다 비싸게 판 경우에 차액은 자동으로 포인트 적립. 온오프라인 통틀어서입니다. 여기다가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도 가세를 할 것 같다. 일각에서는 유통계 출혈 경쟁이 격화될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내일 뉴스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바로 내일 금요일 얘기하는데요. 오늘 거리두기 강화 발표. 내일 금요일 얘기입니다. 확진자 수가 지금 뭐 700명까지 늘어났고 그래서 어쨌든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해서 또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떨고 계실 겁니다. 참 뭐가 답인지는 전 참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약품청 EMA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과 혈전 생성 간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이후에 유럽 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령을 조정하고 있는데 접종 재개에 대해서는 주말에 결정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여전한 세금 역차별, 세액공제가 6년째 제자리다 보니까 연금 투자에 해외 쏠림 현상이 다 이유가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만 달러 넘게 공제 혜택을 주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60대에 수령하면은 소득세가 5.5%를 떼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 펀드가 오히려 세금에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가끔씩 이제 멤버십으로 전환해라, 유료로 바꿔라 이런 이제 요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대신에 컨텐츠 진흥기금을 1,000원 이상이면 자율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분들이
소액으로 십시일반으로 응원해 주시는 게 저는 좋지, 뭐 일부 사람들이 많은 컨텐츠 진행 기금을 보내면서 내용이나 아니면 구성을 독점하려는 그런 시도는 제가 알아서 다 차단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정보 민주화의 취지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일요일 저녁 8시 내일 뉴스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